자, 엔비디아의 실적, 반도체주의 구원투수 될까? 엔비디아가 국내 반도체 업체에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 갇혀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주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주가 변동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억울할 만도 한데 엔비디아가 또 1등에 서서 쫙 치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도 굉장히 높은 만큼 OX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 플러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아난다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시는 건가요, 김민수 대표님? 엔비디아 이번 실적은 개인적으로 기대를 안 합니다. 네, 보통 엔비디아가 가이드라인을 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라인 하단부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발표하면은 이거 뭐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또 직접 IR을 할 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이유를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도 패키징 쪽에서 쇼티지가 심해서 투자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TSMC에서 들어오는 코어스 쪽의 패키징 쪽이 이제 막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 한 상반기쯤, 그리고 또 대만의 SLIP라고 하는 슬립이라고 하는 업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거보다 좀 빠를 거고요. 그리고 엠코도 마찬가지로 패키지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날개를 달 겁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GPU 생산량이 한 19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 마늘에 가게 되면 28만 개, 내년에 가게 되면 62만 개 정도 됩니다. 지금 대비해서 3배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HBM을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딱 냈을 때 이게 그러면 지금보다 한 3배가 커지는 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얼마나 커질까요? 이것까지 같이 단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내년 말에 가게 되면 3배 커집니다. 그리고 그걸 이를 통해서 D램이 메모리 업황이 AI가 얼마나 끌 것이냐, 지금 총 매출에 AI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가 한 3%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년에 가게 되면 20%대까지 올라갔을 때 이거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각은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웅장해져야 되겠죠. 근데 주가만 안 갑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주가는 안 가는데 그런 걸 상상을 해야 되냐?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를 하락하게 되면 모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반대편에 조금만 서 보자면 사실은 지금 로직이 그렇잖아요. 엔비디아가 버텨주거나 더 가야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기서 따라붙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간다. 근데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얼마입니까? 456달러. 물론 증권사에서 800달러 부르는 데도 있고 1000달러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근데 이미 벌써 12개월 선행 포워드로 땡겨와도 PER이 지금 40배, 50배 이러니까 46.5배입니다. 46.5배.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29배, S&P 500의 평균이 한 18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그 젠슨 황이 더 막 으쌰으쌰 한다 그래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룸이 얼마나 열려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아까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셨군요. 올해 말에 28만 개, 내년 말이 62만 개. 알긴 아는데 주가가 그래도 비싼 거는, 그러니까 비싸다는 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독점이죠. 그렇죠. 시장 점유율 거의 지금 85%, 90%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도 80%대 이상은 다 유지할 겁니다. 테슬라 때 봤잖아요. 시장 점유율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이고 PR 200배야라고 했었을 때 그때 샀었으면 그냥 13배 가는 이거를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반영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굳이 꺾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 수동 못하게 되는 결과만 나옵니다. 에코프로 때도 겪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독점적 지위까지 가산한 프리미엄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네요. 또 가는 놈이 더 가는 트렌드인 건 2023년에 확실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올을 들어주신 부분 어떤 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뭐 내용 똑같죠. 예. 독과점적인 거. AMD GPU 오늘 관련해서 뭐 턴키로 삼성전자에서 얘기 나왔는데 예. 안 쓸 것 같아요. 오. 사람들이 없어서 꽁 대신 닭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렇죠. 지금 뭐 일단 그 GPU 엔비디아 거 다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게이머로서 AMD 그래픽 카드보다는 엔비디아 거를 또 선호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GPU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론적인 부분이 훨씬 안정적인 부분이고 지금 AI 쪽에서는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공급 문제만 해결되면 예. 아까 말씀하신 퍼 문제 그거는 결국 과거의 데이터가 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신고가를 살짝 갱신을 하려고 했어요 어저께. 예. 그리고 음봉이 싹 밀려 내려왔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살까, SK 하이닉스를 살까, 예. 그냥 엔비디아 사자. 아. 그래요?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기를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에게는 블루드림이 될 거니까.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국장을 떠나셔서 미국장으로 가신 분들도 꽤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요거 짧게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분의 지금 시나리오는 뭡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서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잭슨홀도 무난하게 지나가면 외국인들이 좀 컴백하면서 역시나 반도체를 살 것이다. 그 시나리오입니까? 맞아요? 네. 반도체는 안 갈 땐 진짜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이맘때면 될 만한데도 안 갑니다. 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한풀을 딱 꺾일 무렵부터 그렇죠. 거기서부터 한 달 만에 막 30% 40% 갑니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챗GPT랑 AI가 안 나왔으면 요 암흑기를 어떻게 조금 더 길게 버텨냈을까? 좀 그렇죠.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네. 아마 SK 하이닉스가 지금 10만 원대 이상 못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봤었을 때 예. 조금 더 성과가 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고.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AI는 반도체 성장성이고 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은 항상 적자폭 클 때 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직까지 상반기까지 적자였죠. 이제 뭐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때 지금 내가 투자해도 될지 말지. 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둘 다를 노린다. 둘다 업황 가닥대 들어갔고 AI 성장성까지 노린다. 시간의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시나리오대로 잘 가서 딱 호재발 받는다, 모멘텀 받는다 이러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이주연 대표님부터 종목이랑 가격 전략까지. 사실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예요. 원래 영픽은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인데. 그래도 우리 장에서 고르자면 일단 지금 뭐 공급에 이슈가 되는 부분 패키징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한미 반도체가 사실 뭐 HBM, AI 반도체 하면 대장주가 맞거든요. 맞는데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야 되고 좀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반도체 종목들 그렇게 막 대단하게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매매하는 종목, 좋은 종목 몇 개 딱 골라놓고 예. 그걸로만 계속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프로텍이 일단 패키징,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종목이고 HBM 관련 이슈로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지금 조정을 좀 꽤나 많이 받아 있고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만약에 요 한 며칠 지나서 돌리기 시작하면 지금 반도체 단들이 저점을 잡고 싹 돌리려고 하는 요 흐름이 맞지 않을까 퍼즐을 약간 그렇게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수가 42,000원, 뭐 목표가는 한 일단 단기적으로 한 5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뭐 39,800원 요 정도 생각해서 분할로 좀 내릴 때 잘 접근하신다면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종목 받아본다면요? 네,
앞서 잠깐 삼성이 턴키 관련된 얘기 나왔었죠. 그랬을 때 삼성이 박차를 가했을 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오테크닉스를 바라보고 있고요. 레이저 쪽에서 어닐링부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 쪽에서 다이싱부터 다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삼성과 함께 성과를 낼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뭐 쌍봉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마 그런데 거래량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세 쪽에서 얼만큼 맞춰주고 이번 쪽에서 혹시나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또 중요한 어떤 지지권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읽고 있어서 이런 쪽에 삼성의 성과가 나오면서 같이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목표가는 20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4만 2천 원, 매수가, 시초가. 알겠습니다. 프로텍과 이오테크닉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